걱정이었거든요. 네. 검증이 된다는 것 자체도 정말 중요했었고, 이게 정말 사용하신 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환자분들께서 필요한 거여만 했고. 맞습니다. 아, 네, 진짜 혁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제품이 나올 때까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공모를 하셨던 5개의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가 아이에 관한 주제였어요. 네. 아이가 병원을 무서워한다. 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안 했어도 모를 정도로 그 이슈는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소아과 선생님들 지금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가장 센터장님께서 인상 깊었던 아이디어나 혹은 수상한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 1등이 그 제품이었어요. 아프지 망고. 네, 아프지 망고? 팀이었습니다. 이름도 너무 이렇게 귀엽죠. 하네요. 아프지 망고. 그 팀은 되게 보고 싶다. 개인적으로 되게 그렇게 애정이 가는 팀이었어요. 왜냐면 이 팀들은 어떤 팀들은 이미 팀빌딩이 끝나서 왔던 팀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5월 1일 사전 모임에 아무도 짝이 없던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이라고 좀 그러긴 하지만 참여자분들. 참여자분 너무 귀여워서 디자이너도 혼자 왔던 친구, 기획자도 혼자 왔던 친구, 개발자들도 개인 참여자였어요. 멋있네요. 그런데 그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 있던 팀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모여서 정말 수없이 얘기를 하고 병원에 와서 저희한테 계속 물어보고 정말 귀찮을 정도로 계속 질문해서 나온 제품인데 VR에다가 이제 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소아과 가면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청진을 하고 그다음에 벌려 보세요 하잖아요. 제가 소아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애엄마라고 가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벌리는 거. 남들 봐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차가운 스패츌라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너무 싫어요. 어른인데도 약간 그래서 그 VR에 심어진 거는 그런 거였어요. 거기에 예쁜 매니저님처럼 아름다운 분이 제가 좀 이름을 썼더니 아름다운 분이 가서 벌려보세요 라고 친구야 뭐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오글거리지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쁜 이제 그 DDP의 잔디밭 이런 거에도 찍었어요. 막 이렇게 나비하고 그러면 벌려 그러면 진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벌리게 그때 선생님이 싹 볼 수 있게 그런 VR 장치도 있었고요. 실제 상을 받은 거는 그 팀들이 만든 건데 수액 주입기인데요. 네네. 인형 안에다 수액 주입기를 넣어버린 거예요. 수액 주입기 자체가 인형 안에 돌고래 인형을 안고 있으면 네. 수액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액이 여기 붙여 있는데 나는 인형을 안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역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에 많이 교정이 가야 되는데 일단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매다는 거 말고 안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친구들은 그 인형을 갖고 와서 돌고래 배를 갈랐어요. 손 한 땀 떴어요. 그 안에 기계를 넣고.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그냥 인형인데 그게 수익 주입기가 되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폴대가 있고 뚝뚝뚝뚝 떨어지고 가끔 피도 좀 역류하고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팀은 1등이기도 하고 이제 소아라는 주제에 가장 맞는 아이디어여서 되게 재밌었고요. 실은 저희는 이제 시행사였기 때문에 시장님 오셨는데 정말 그 VR을 쓰고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시장님 이렇게 하시는데 귀여우시더라고요. 하시던가요? 하셨어요. 예쁜 하시고 날개 낀 언니가 그래서 시장님도 아게 만든.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서 네. 나중에 이제 서울시 동영상을 보시면 그게 다 찍혔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도 되게 좋았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것 중에는 이제 비콘으로 위치 인지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특히 병원에 오면 누군가를 알아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쵸. 물론 할머니들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 딸 이름이 혜리야로 혜리야 왔어? 많이 아프진 않았어? 라고 뭐 화면이 딱 뜨게 이 친구가 거기에 오면 그런 시스템도 한 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배려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기대가 되네요. 이게 상용화될 때쯤이면 저도 이제 시집을 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좀 덜 수 있는 상용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아까 잠깐 그 목소리가 아동 환자도 많이 대해보셨어요? 아니면 아이 때문에 조금 많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이제 어린아이들 유병률이 20%예요. 5명 중에 1명은 어린이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아토피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소아 선생님처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잠깐 나왔던 목소리가 그 아동 특허요. 왜 왔어? 하는데 저 EBS에 나오는 그 성우 선생님 목소리랑 약간 들어본 느낌인데 해가지고 잠깐 사견을 여쭤봤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아이디어가 개인 병실처럼 쾌적한 환경을 다인실에서 만들자였는데 그때는 혹시 또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나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희가 3등상을 탄 팀이었고요. 그 팀은 또 이제 그 팀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보람된 팀이었어요. 15살짜리 화랑군이라고 그 친구가 개발자로 들어왔어요. 15살에 중학생 개발자로 참여를 한 건가요? 네. 와우. 그래서 이만한 모니터를 들고 와서 그 무박 2일 동안 정말 한 점도 안 자고 만들더라고요. 그런 작품이었어요. 멋있네요. 어떤 거였냐면 5인실이면 실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저는 5인실에 입원한 경험이 없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거기다 넣어본 적은 없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5인실을 선호하게 되고요. 네네. 그렇게 들어가면 옆에 사람 소리도 들리고요.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 하늘한 천하나로 나를 방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네. 또 하나는 TV를 봐야 되는데 당장 환자의 환자. 네. 좀 격한 말이지만 그분의 오더에 따라서 채널이 결정되는 그쵸. 오래 계신 분이 아무래도 좀 네. 권력이 있죠. 리모컨. 그래서 그거를 아예 이렇게 격리하는 방처럼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커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마치 블라인드처럼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보통 병실의 대부분은 누워 계시게 되잖아요. 네. 천장에 자기 개인 모니터가 있어요. 근데 아직 이런 이슈도 있지만 실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제 카메라도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간호 선생님이 계속 지킬 수 있게. 근데 그건 이제 법적인 이슈를 좀 극복은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 할 시스템도 있고 이 안에서의 어떤 쾌적하게 공기나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단 것들이 3등상을 탔던 그런 개인 병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좀 꼭 병실이 뭐 쾌적한 것뿐만 아니라 라인 팀에서 와서 했던 건데 병원 내를 마치 커뮤니티처럼 만드셨어요. 저 내일 수술해요라고 카톡을 딱 올리면 메신저 시스템 올리면 사람들이 힘내세요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고 그럼 이게 그 라인 공 아시잖아요. 예쁜 공이 불이 반짝반짝한데요. 그런 메시지가 오면 너무 귀엽죠. 네. 이제 여성분들이랑 아동들한테 특히나 되게 병원이라는 구조가 너무 딱딱하고 무섭고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옆에 환자가 갑자기 저희가 소위 말하는 코드블루 CPR이 뜨면 갑자기 막 의료진이 뛰어가서 이렇게 하는 데인데 네. 그것들을 풀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감성적인 것들. 그래서 그 라인공 인형 오실 때부터 그 인형 들고 오셨는데 도대체 저걸로 뭐 하시려나 그랬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겠다는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상을 못 탔지만 되게 저한테는 감성적이면서 병실이 되게 편안해지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병실 문을 여는 것 자체에 감염 이슈를 조금 붙여서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제 그 소독이 된 후에만 병실 문이 열리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어요. 그러면 병실 문 자체에서 그 세균 정도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가요? 그런 거는 아직은 쉽진 않은데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으면 더 붙여보면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좀 몇 년 뒤가 참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언급은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뭐 풀어야 될 이슈들이나 뭐 법적인 거라던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라 정말 필요한 현업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링 단계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더 필요하신 의견이 있다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센터장님 일을 제가 더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이용하나요? 페이스북에 저희 시민공감 서비스 디자인 센터를 치시면 저희한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질문도 주시면 저희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불편한 게 있으신데 직접 하시기에는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에서 시민공감 서비스 디자인 센터 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요. 남겨주세요. 좋아요 꼭 필요합니다. 좋아요 중요합니다. 네. 저희 위에 보고 너무 제 마인드인가요?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싱가포르에 잠깐 1년에 갔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저희 쪽에서도 이제 디캠프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외국이랑도 교류가 좀 있는 편인데 싱가포르 분들이 얼마 전에 방문을 했었고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에 한국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다라는 말을 직접 언급을 했는데 혹시 싱가포르에 계셨을 때 한국과 헬스케어 시장의 차이점 같은 걸 좀 느끼거나 의료계의 차이를 좀 느낀 게 있으신가요? 한국 의료계는 독보적이죠. 네, 의료보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하고는 다른 시스템이고요. 네네. 싱가포르의 이제 장점이라고 그러면 규모가 작아요. 500만 인구니까 서울의 반이고요. 소위 말하는 중앙 통제가 가능한 나라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탑다운이 가능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헬스관에서 MOH라는 Ministry of Health라는 데서 모든 의료 정책을 검증하고 실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헬스케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위에서 검증을 하고 밑으로 뿌리는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밑에서부터 만들어서 위로 올리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거기는 몇 명들이 만들어서 밑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해요. 그래서 바이오폴리스라고 이제 남쪽에 있는 지역에 가면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이 모여서 그쪽에 가면 제가 보기엔 한 50% 이상 유럽계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의논을 하고 그거를 어떤 헬스 클러스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네. 세 군데 중에 헬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 클러스터에는 분명히 어떤 게 있냐면 연구기관이 하나 있어요. 대학이. 그다음에 큰 병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셔널 그 제너럴 싱가포르 제너럴 호스피탈 같은 큰 대학병원 2,000명 이상의 대학병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의과대학 연구소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서 계속 시험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발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하고의 그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체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모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싱가포르 모기에 대한 벌금이 있어요. 아 정말요? 모기 알이죠. 엄밀히 말하면. 댕기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전 지역을 댕기 클러스터로 나누고 만약에 여기 댕기가 늘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가면 댕기 빨간불이 켜요. 글자에 가면 현수막이 붙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모기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환경국 직원이 집집마다 가요. 그리고 갑자기 문을 열어요. 갑자기요? 그래서 이 집에 모기알이 몇 개 있는지 세요. 그게 살 수 있나요? 네, 보인대요. 네. 오, 신기해서. 그래서 거기에 내가 하나에다가 5,000원 정도, 5불 정도를 벌금을 부과한대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모든 국민이 고여있는 물을 다 없애는 거죠. 열심히. 네, 그런 게 가능한 나라예요. 되게 원초적인 얘기지만 모든 게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실은 저희가 잘 배팅이 된다 그러면 되게 빨리 확산할 수 있고요. 동남아시아 허브잖아요. 네네. 싱가포르 되면 옆에 태국도 되고 인도네시아도 말레이시아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나라라고 보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에 와서 강의하는 것도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폴리스 가서 이제 연구적인 협업도 해보고 근데 지금 뭘 먹고 사나를 보면 그런 구조들로 가면 되게 재밌는 나라고 공무원 자체가 너무 똑똑한 나라예요. 가장 최고의 이제 공무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던 나라라고 기억해요. 한국이랑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의료제도는 다르죠. 의료제도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아니고요. 의료 급여 환자랑 프라이빗 환자를 구분해서 놓기 때문에 네네. 많은 돈을 낸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받고 그와 연장선상에서는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의료 국제 의료에 대해서 많은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뭐 호텔하고 연결되어 있고 되게 플렉서블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계실 때도 그 헬스케어 쪽, 디지털 헬스케어 혹은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을 접해보실 기회가 좀 있으셨나요? 그때는 실은 내셔널 스키센터라고 해서 저는 아토피 쪽으로 갔던 네네. 거예요. 그때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볼 여유는 없었고요. 네네네. 실은 이제 레이저 쪽에서는 싱가포르에서 테스팅했던 거 아니면 소위 말하는 OCS라고 해서 그 저희가 측정 장비 같은 거는 실험을 해봤지만 디지털 헬스케어를 그렇게 많이 접할 기회는 없었어요. 이제 그 동안에는 그 싱가포르 저는 이제 피부에 너무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다시 가면 해볼 것 같아요. 다른 게 많이 보이시겠죠, 네. 지금 가시면? 그때는 의료 시스템 보고 병원 보고 피부과 보고 그 병원에 50명의 피부과 전문의가 있고 하루에 1,000명의 외래 환자를 보는 피부과만 보는 병원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기도 너무 막 휘둥그레져서 놓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싱가포르의 환경을 보고 오셨고 네. 그리고 지금 와서는 갑자기 모든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의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을 봤을 때 싱가포르라던가 굳이 싱가포르이 아니더라도 외국에 진출할 만한 가능성이 국내에 있을까요?
설명사 이제 여기를 많이 기회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네. 참 열심히 만드세요. 이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많은 한국보다 그렇게 체계가 갖춰진 나라가 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이제 좋았던 거는 모든 IRB를 통과한 것들은 한 곳으로 모여요. 아. 네. 그리고 국제 인증 기준은 대부분의 병원이 맞추기 때문에 어디서 임상을 해도 바로 미국에 적용할 수 있게, 유럽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돼 있어요. 근데 실은 대한민국 병원들이 그렇게 국제 기준에 맞는 IRB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약 같은 걸 통과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런 한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장점은 그런 국제적으로 확충하기 되게 좋은 거고요. 언어적인 문제도 되게 좋고요. 왜냐하면 영어나 중국어를 다 하기 때문에 맞아요. 나중에 중국 확장할 때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은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그 친구도 있는 동안 영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을 노렸다 그러면 처음부터 중국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싱가포르를 보고 그다음에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본 거니까. 그러니까 체제가 갖춰져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또 정돈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도 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되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좋으세요. 네. 워낙 그 나라 국제적인 나라기 때문에 누가 와서 어떤 얘기를 해도 경청을 하세요. 아, 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이었어요. 네, 제가 어떤 연구 아이디어를 피부과적인 것들은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되게 열려있는. 네, 열려있는 나라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좋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 할 줄 알고 중국어 할 줄 알면 서바이브하기 좋은. 맞아요. 요즘 두 가지 언어를 웬만한 회사들 다 통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조금 다시 국내 스타트업계로 돌아와서 그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현업에서 환자들과의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센터장을 맡으시면서 스타트업과의 교류도 조금 늘어났을 텐데 맡기 직전까지 이 센터장의 보직을 맡기 직전까지 헬스케어 쪽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을 봤을 때 조금 이거는 안타깝다, 이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좀 아쉬운 면이 있으셨나요? 결국은 소통이죠. 네, 네, 병원이나 장벽이 너무 높으시니까 네네. 다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좀 안타까웠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되게 좋은 기술들이 많잖아요. 근데 좋은 기술이 많은데 저희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메이커톤이 끝나고 메이커톤 나이트를 했어요. 참가했던 분들 저희 센터에 모시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분들한테 말하니까 그 쉬운 거를 왜? 그래요? 네. 예를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되게 영업사업 비밀이긴 하지만 이런 조금만 디테일하게 그러면 연고를 바르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네, 저는 피부과 의사라는 본업을 좀 충실하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거 개발할 때도 그거를 무시를 안 하는데 바를 때 노인 환자들이 바를 때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되게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정말 저희 그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무런 이슈가 기술적으로 기술로는 정말 내일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네, 아직 이틀 지났는데 아직 안 만들었는데 그런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들이 있었고요. 실은 센터를 세팅하면서 이제 모 회사랑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긁는 걸 어떻게 재죠? 라는 얘기. 그거 저희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빌드업하는 것들. 다시 해커톤 때 아이디어 병원을 들어가면 저희 기획실장님이 신장내과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그분이 맨 처음 오실 때는 이제 저희 직속 상관이시니까 오시라고. 되게 약간 이제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와서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이거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셨고. 네, 그러니까 이 센터 하기 전에 제가 센터를 세팅할 때는 이 사람들이 왜 안 오지가 이슈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를 나중에 놀러 오시면 되게 잔디밭이에요. 인공 잔디예요. 거기에 평상이 깔려 있고요. 네. 사람들이 띠굴띠굴 누워가면서 일을 해요. 네. 오, 좋네요. 페이스북 들어가면 그 사진도 볼 수 있나요? 그 사진이에요. 네, 회의를 한다 그러면 저희 팀원들이 한
한 명은 이렇게 누워 있고요. 네. 한 명은 이렇게 누워 있고요. 한 명은 잔디밭에 앉아 있고요. 인조 잔디요. 재밌네요. 이게 네. 정말 스타트업스러운 조직 문화 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만들 때도 그런 개념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 안에 병원 아닌 조직. 네, 그래서 거기에 언제건 오셔서 얘기할 수 있고, 네, 각자 커피 내려 드시고, 커피 그라인더랑 다 있어서 만들 네. 수 있고, 거기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희 센터의 목표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릉 근처에 있습니다.